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환경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의 추경 일반 회계 예산액은 290억 4,2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82억 3,651만 3천 원보다 8억 5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65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공동협의체 의원수당과 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우편 비용으로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율이 비율이 2%에서 5%로 변경되어 도비와 시비 예산액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국비 확정 내시 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8대와 전기 화물차 5대를 관용차로 구매하고 전기버스 2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예산은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관이 경과한 차량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비율이 5%에서 7.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예산액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15대에서 25대로 증가하여 국비와 시비 증가 예산액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1대를 예산 변경하여 관용차로 구매하고자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 관제입니다. IoT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한 실내 공기질 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4개소의 센서 임대료를 1년간 지원코자 예산액 2,12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국유지 매입입니다. 충전소 부진의 국유지 입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와 등록비로 예산액 1억 1,43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입니다. 굴착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전기 굴착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 굴착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시 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그 포획 관리를 위해 위성 그 항법 장치 앱을 대여하고 훼손된 야생동물 그 피해 예방 시설을 보수하고자 예산액 2,1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그 환경 보존 활동입니다. 그 안성시 그 환경 정책 관련 홍보물과 각종 관련 그 공모 서류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비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 지도 2팀 그 신설에 따른 그 특사경 수사활동비와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한 그 무인 항공기 구입 비용으로 예산액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7,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기본 경비입니다. 비상 근무 및 초과 근무 시 식대 지급을 위한 급방비와 노후된 그 복합기의 소모품을 교체하고자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축산학지 모니터링 인력 운영입니다. 공모직 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학지 모니터링 요원의 그 피부비와 관내 출장 여비 지급을 위해 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제2의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297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692만 6천 원과 친환경 청정사업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6,48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조 국고보조 사용 잔액으로 2020년도 민간단체 그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2만 8천 원을 예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안성시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조 그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그 수질보존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92만 6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조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그 국고보조사업 조정 결과 한강수계 이해 지역인 원곡면 PTL 사업 부분이 제외되어 해당 금액 1억 6,48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 청정사업 그 농업기술센터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전출금으로 예산액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그 사업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2021년도 그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07쪽 그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산업단지 비용 부담 그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조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TMS 그 관리대행 용역의 계약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 제2산업단지 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그 노후된 그 농축주 철거와 신규 농축주 반입구 설치를 위해 예산액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시설 대투자 적립금과 감가상각비 관리를 위한 예금 중 그 일부를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액 18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5등급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저감 장치가 없는데 이제 언제부터 단속하는 거 이게? 그게 이제 상시보다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네. 12월부터 3월달 기간 중에는 집중을 합니다. 그 이제 계절 관리자를 했고 그때 미세먼지 발생량이 그 영해에서 유입되는 거랑 최고 많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때 집중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해가지고 2,600대가 지금 예산이 쓴 것 같은데. 네네. 버리자니 아깝고 그 쓸만한데 예. 그때는 이거 뭐 15년 넘어가지고 저감 장치 다는 거는 또 뭐 없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만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네. 조기 폐차 시 제가 이제는 좀 빨리 좀 괜히 적응에 좀 또뭐 다니다가 바꿔달라고. 걸리면 또 벌금 또 몇 번 맞으면은 괜히 그거 그래서 조기 폐차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이왕이면은 좀 빨리 저공해 장치로 바꿔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저는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오 여기 288페이지요. 네. 환경오염 행위 이제 지도 단속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무인 항공기 드론도 구입하고 뭐 이렇게 가축 이제 축사 시설 같은데 이제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데 네. 드론으로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감시할 거네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 드론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제 큰 건 아니고 지금 한 네. 200만 원 범위대에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다가 아무래도 그 저는 성능이 200만 원짜리면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이제 그래도 카메라 있고 확인을 다 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다가 저장 사진도 저장되고 그래야 예, 될 예. 거 아니에요. 다 부착이 됩니다. 외부로다가 또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예. 저장도 되고 또 이제는 이게 저희가 오염원 같은 거 찾을 때는 상상하게 저희가 또 맨홀이나 이런 데 다 두지지만은 또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드론을 띄우면은 저희가 좀 속히 뭐 경로를 유출 경로라든지 유출 지점을 좀 파악할 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다 지도 점검이 좀 이루어질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근본에 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니까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 해가지고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이 있는데 네네. 아니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밖에 없나? 청미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는 도비 지원입니다. 기금 지원입니다. 한강수계 관리 기금? 기금. 예, 기금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안성천 살리기 하면 기금이면 한강 기금이면은 청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강 저기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성천에도 전반적인 걸 수진 활동 보존 활동을 해봤다고 네. 그 기금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일정 기간 우리 지역의 그 민간단체들로부터 그 환경 보존 활동, 그 한강수계 지역으로다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금위원회 상정을 해갖고 거기서 결정해갖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성천에서만. 알기로는 저 청미천 에코나들이 이번에 또 생겼죠. 에코나들이라고. 아니 에코나들이 말고 청미천 저 살리기 시민 모임 예, 예.
청비천. 예, 예,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 사업비 공모에.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다. 네네. 신청을 안 했다고 아니에요? 예,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줄 알고 뭘 하나 해놨는데.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쪽수로는 265쪽이고요. 네네. 지역 대기질 관리에 관련해서 안성형 그린 뉴딜 및 미세먼지 협의체.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도 이제 집중관리구역에서 공도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지침상 그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좀 같이 나왔어요. 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공동협의체를 운영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관리지역 중심으로다가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 방지 사업이나 또 예측되는 저기 추가된 사업이나 그 협의를 해가지고 좀 발굴해갖고 진행할 요량으로다가 근본 예산이 이거 확립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사안입니다. 지금 좀 이행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린 뉴딜 및 미세먼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과 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 2019년 11월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그 운영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요. 그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근본에 좀 왜냐면 사전에 집중관리구역을 공도지역에 0.45km평방미터인가 거기 좀 지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일반 세부 사업이 이제 제가 진행을 일본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향후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그 헬스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공동 개발을 좀 시민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원 사업 거기 집중관리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그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서 별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글쎄 일단 뭐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됐건 그린 뉴딜이 됐건 여튼 조직적인 운영 체계를 나름대로 갖춰서 앞으로의 그 뭐 전체 정책 방향이나 뭐 세부 사업 이런 결정들을 하셔갖고 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린 뉴딜 뭐 기본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갖고 이걸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가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또 그 문서상으로 받은 지침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편성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좀 구성을 운영할 요령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1쪽인데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이게 지금 전기 버스 2대분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이 좀 또 있었어요. 어디냐면 저기 시내버스 저기 백성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구매 신청이 저기 지원해 주는 걸 알고 들어오고 또 도에서도 이제는 그 신청 저기 구매 승인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변경해서 지원해 주려고
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잡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수량을 조정을 해서 관용차를 지금 구매하신다는 계획이신가 봐요. 아, 저기 이게 뭔 말이에요? 수소차하고 네. 일부를 좀 그렇게 그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국고 그 저공해 자동차 지원 사업 지침을 보면은 관용차 부분에서도 보조가 가능을 해요. 근데 기왕에 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그 시비 전액보다는 보조금 나오고 또 국비 지원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서 구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차도 그 관용차로 지금 구매하신다는 계획이신 건데 네네. 무슨 차를 몇 대를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에는 일단 수소차, 그 승용차가 이제 화물차가 5대를 하고 13대 하고 수소차 1대를 했고 14대를 지금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 승용차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8대,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는 5대, 그리고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차가 1대.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수 승인은 안 받습니까? 그거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가 저희가 좀 완료가 된 걸 팀장님 좀 추가 좀 말씀을 해보세요. 네. 이거는 지금 각 실가소에서 차량 교체나 할 때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실가에서 정수 승인을 다 완료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는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일단 정수 승인 받은 부분의 내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관련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승인 알겠습니다. 자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81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국유지 매입인데요. 네, 이게 187.7제곱미터. 네네. 이게 평당 한 200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저희가 네. 그때 아니 애초에 지금 아트홀 전체 부지하고 이게 잔여 부지 부분에 대한 매입 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여튼 뭐 이렇게 추진이 돼서 여튼 뭐 진행이 계속 되어져 왔던 건데요, 수년간. 네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포함이 된 거를 파악을 못 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초기에 거기 중간으로다가 그 수상 조정 이게 의원간담 때 제가 이제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그 국유지와 도로 국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산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국유지나 자산공사하고 저기 사용 임대도 가능은 하지만은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매입 비용을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그 평방미터당 한 260, 공시지가가 26,800원이에요. 그 3배로다 정도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한 1억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또 요게 자산공사에서도 저희한테 또 요 사항이 통보가 온 사항이고 그리고 매입을 또 권고를 했습니다. 자산공사에서도 저 사라. 그래갖고 저희가 어차피 연구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 전에 저 의원 간담회 때도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 애초에 안성 시로서는 대규모 사업이었잖아요. 여튼 네네. 전체 부지 자체가 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전에 네. 매 부분에 대한 그 세부 그 이행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을 하셨다라면 지금 이 가격에
사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늦게 지금 거의 사업이 다 지금 다 그 완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그 부지 결정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전체 그때 아트홀 질 적에 그때 시유지 그쪽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국어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공유지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서는 그냥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출되는 관계로다 저희가 그 사용 협의를 일단 먼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좀 매입 결정을 또 여부를 놓고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다가 그 임대를 내고 쓸 거냐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옳겠느냐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는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으로 결정을 해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187 그 제곱미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저희도 내심으로 놀라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288조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 관련해서 지금 드론 자선물품 취득하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드론 지금 작동하실 수 있는 분은 계세요? 지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어차피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지자체를 봐도 추세가 또 드론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그 신청을 해서 그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최근에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문제가 돼서 지금 뭐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드론 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드론을 작동하실 분들이 사실상 지금 없어서 이제서 예산 편성해놓고 그 교육훈련 같은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 있거나 뭐 지금 이런 부서가 적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는 직원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교육을 제가 자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환경과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환경과의 주 업무가 환경 보전 활동이 주축인 셈이잖아요. 네. 여기에 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뭐 공모서 제작에 대한 이런 것들 추경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 그 비용 관련해서도 이게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좀 해주세요. 이게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되풀이됩니다. 예, 지적 앞으로 수없이 좀- 하고도 했고요. 앞으로는 좀 의원님 말씀하신 좀 예, 거듭 말씀드리면 환경과도 제대로 된 주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다른 감안해서 부서 똑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안성시 전 부서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자기 말씀대로 주간 부서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 수립된 범위 내에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늘상 얘기지만 우리 기본적인 ABC 있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무식 뭐 종무식 합니다. 왜 합니까? 종무식은 있잖아요. 한 해 결산 마무리해서 딱 사무실 정리하는 거고요. 시무식은 다음에 준비할 서류라든지 각종 뭐 지침 등을 다 총 할 업무들을 해서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자고 준비해 놓은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원래 시무식 하는 거예요. 앉아서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의 그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좀 감안해서 앞으로다가는 좀 사례 발생이 좀 안 되게끔 좀 유념해서 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회계 때마다 좀 불편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걸 뭐 업무를 계속 해주기려면 해줘야 말해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자꾸 그 이런 것들이 뒤풀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드론. 저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부서가 직원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가르치면 뭐예요? 다른 부서 가면 또 누군가가 또 배워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다른 전체를 다 보셔가지고
뭐 한 팀을 만든듯이 하셔갖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알아보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항상 좀 오염 사고라는 게 주약, 또 공휴일, 휴일 불문하고 또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도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도 좀 감안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은 저희도 좀 좋겠습니다. 그쵸, 필요성이 예, 당연히 있죠. 예, 뭐 특수성이 어느 좀 거나 당연한 있어요, 거죠. 근데 이제 활용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인 거지. 직원은 계속 이동을 할 테고 맞습니다. 변경이 될 텐데, 네. 그러면 배운 직원은 이거 배웠다 계속 여기다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거 생각도 좀 고려해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진흥 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